안녕하세요, 곽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젯밤에 열린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풀타임을 출전했지만 새 축포를 터뜨리는데 실패를 했고,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서 9승 3무 4패 승점 33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전을 끝났을 당시 4위였지만 28일에 5위였던 맨유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2점으로 토트넘을 제치고 4위에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은 부상으로 2경기 결장한 후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시즌 14번째 선발 출전이며 헤드트릭을 넣었던 레스터시티전 교체 출전을 포함해 총 15번째 출전입니다. 리그에서 3골 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부상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히세르송은 8강전에서 입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몇 주간 더 결장할 예정이고, 대한민국 대표팀과 상대했던 우루과이 미드필더인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가나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입은 내전근 근육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벤탄쿠르는 경고 5회로 경고 누적 때문에 결장을 한 것이었지만 이날 경기는 부상 때문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토트넘은 현재 공격진의 줄 부상으로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공격수 루카스 모우라의 종아리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경기 앞두고 또 다른 주전 공격수인 데안 클루세프 이번 경기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면 특허인 3백 중심인 3-4-3의 전술입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3톱에서 왼쪽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공격진 공백 때문에 오른쪽 공격수의 21살의 신예인 브리안 힐이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힐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6분의 교체 출전이 전부입니다. 또 월드컵 결승전 출전의 휴가로 지난 경기에서 결정했던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골키퍼 위고 요리스도 복귀했습니다. 참고로 상대팀 아스톤 빌라 주전 골키퍼는 월드컵 우승 주역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지만 결승전 출전으로 인한 뒤늦은 팀 복귀로 이날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쉽게도 프랑스의 요리스와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스 간의 월드컵 결승전 골키퍼 아스톤 빌라는 4-4-2의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비 시에는 화면처럼 최종 수비진이 6명인 3백의 밀집 수비 전술을 펼쳤습니다. 또한 3백 앞에 2명의 미드필드도 촘촘하게 간격을 좁혀나 중앙에 케인이나 손흥민에 대한 집중 견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공에서 공을 잡아도 4-5명이 에워싸고 케인 이런 밑집 수비 때문에 토트넘은 겨우 전반 40분에 제대로 된 기회를 잡게 됩니다. 후방에서 올린 랑글레의 긴 크로스를 받아서 아스톤 빌라의 수비 뒷공간을 침투한 페시리치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문전으로 쇄도한 케인에게 크로스를 올렸고 케인이 그대로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골문 앞에 지키고 있던 애슐리 영이 헤딩으로 공을 후반 들어서도 아스톤 빌라는 전반과 같이 식스백의 밀집 수비를 펼치며 역습기를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5분 아스톤 빌라는 한 번의 기회를 살립니다. 더글라스 루이스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날린 것을 요리스 골키퍼가 잘 막아냈지만 몸을 맞고 흘러나온 공을 처리하는데 실수를 범합니다. 흘러나온 공을 보고 달려온 와킨스가 요리스 골키퍼보다 먼저 공을 가로채고 운전으로 달려온 부엔디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부엔디아는 침착하게 이렇게 아스톤 빌라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수비진을 더욱 견고하게 한 가운데 토트넘이 후반 12분에 또 한 차례 기회를 잡습니다. 비수마가 중원에서 올린 크로스를 페시리치가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오른발로 잘 받아냈고 이를 바로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계속해서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의 밀집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역습 상황에서 추가골을 허용합니다. 중원에서 달려오던 루이즈가 맥긴에게 공을 내줬고 본인은 그대로 문전으로 쇄도에 들어갑니다. 맥긴은 토트넘 수비수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 후 루이즈에게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날카로운 패스를 합니다. 루이즈는 침착하게 왼발 슈팅으로 골키퍼의 손을 안 닿는 방향으로 추가골을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교체 카드 5장을 모두 써가며 변화를 줬지만 토트넘이 끝내 기회를 잡지 못. 한편 손흥민은 앞선 경기처럼 마스크 쓰고 출전을 했지만 전반 19분에 과감하게 마스크를 벤치를 향해 벗어 던졌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얻어낸 세트피스의 키커를 담당했습니다. 코너킥도 한 차례 올렸고 전반 43분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라인 바로 옆에 프리킥 찬스를 잡고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정면
마스크를 벗은 이후 손흥민은 더욱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왼쪽 측면만이 아니라 중앙 그리고 후방까지 이동하며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전반 42분에는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그대로 수비 뒷공간으로 허문 패스를 케인에게 주며 또 한 번의 합작골을 만들어내나 했지만 아쉽게도 골키퍼가 달려나와 케인이 후반 22분에도 또 한 번 손흥민은 케인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랑글레가 뒤에서 날린 크로스를 호이비에르가 손흥민의 머리를 향해 올렸고 손흥민도 케인에게 헤딩 패스를 해줍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 정면 쪽으로 헤딩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패스를 케인이 왼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을 했지만 이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손흥민은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브라이튼전에서 도움을 기록한 이후 8경기째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드디어 마스크를 벗으며 제대로 시야. 한편 이날 패배의 원인은 토트넘의 수비입니다. 토트넘은 이날 2골 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 7경기 연속으로 2골 이상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7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다니는 경기를 펼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계속 어렵게 경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승점 쌓기에도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개막하고 10경기에서는 7승 2무 1패 승점 23점을 기록했지만 이 7경기에서는 2승 1무 4패로 겨우 승점 7점밖에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문제는 단순히 7경기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전체를 두고 본다면 무실점 경기, 즉 클린시트 경기는 17경기에서 단 4경기 뿐입니다. 마지막 무실점 경기도 지난 10월 10일 에버튼과의 10라운드에서 2대0으로 이겼을 때입니다. 이제 1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린 가운데 토트넘은 그동안 공격수 보강을 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이번 경기 패배로 토트넘은 17경기에서 9승 3무 5패, 승점 30점으로 라이벌 아스날이 승점 43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5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인 리버풀이 승점 28점으로 6위입니다. 리버풀이 내일 새벽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 만일 승리할 경우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월 5일 새벽에 11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